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나 그때 공통점으로 누구와 연결됐냐? 다 김건희 네, 연관어야. 네. 다. 와. 캄보디아에 대한 ODA 규모는 4,300억 원.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에 규모가 확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엔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 2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이듬해 우리 정부 ODA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겼습니다. 캄보디아에 지원된 ODA 예산도 취임 이후 해마다 늘었는데 특히 지난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 이후 2,100억 원이던 ODA 규모는 올해 4,350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27개 중점 협력국 가운데 캄보디아가 예산 규모와 증가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ODA가 집중됐는데 그 배경에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청탁을 받은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은 특검에서도 수사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기 투자 방식의 유상 ODA가 크게 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ODA를 받는 나라가 캄보디아를 포함해 소수로 제한돼 예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캄보디아로 가보죠. 네, 캄보디아. 예. 가세요. 갈까요? 네. 이미 뭐 전대차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ODA라는 말이 이제 공적 개발 원조의 준말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그 무상. 코이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코이카가 무상 원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차관, 그러니까 공연 차관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수해가 났을 때도 또는 우리가 팬데믹이 했을 때도 주로 뭐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 빌려주는 걸 나중에 갚게 하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여를 했을 때 그 차관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볼까요? 첫 번째 ODA 한번 보여주시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보시면 그래서 일반 유상차관이라고 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려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예. 그걸 심사하고 승인한 다음에 국가끼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차관은 그냥 공여국에서 수여국으로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먼 돈입니다.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단 딱 한 번 했어요. 2018년, 16년에 전대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 그것도 언제예요? 46억짜리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남녀 성평등에 관한 목적이 있는 거였고 그게 증명하기 힘들고 계획에 세우기 힘들어서 딱 예외적으로 상했는데 예. 이거를 무려 650억을 전대차관으로 던져줍니다. 어디 이번에 캄보디아에. 이게 그런데 이상한 거네. 이게 너무 이상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상해. 이게 이제 다행히도 올해 그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다행. 근데 요거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돈 650억으로 2차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었어요? 전대차관으로요. 전대차관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날아가면서 이 1,300억을 우리가 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몰랐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있었어. 예, 도이치 모터스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 돈을 받으면 이 돈만 받는 거잖아요. 계획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캄보디아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금융기관 중에 한 아주 작은 B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도이치모터스가 삽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 그 사지. 사요. 예. 이게 BAMC인데요. 이게 마이크로 금융이라 가지고 네. 그 이런 동남아에서는 소금융 빌려주는 소액을 금융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를 도이치가 사는데 도이치가 원래 금융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도이치가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는 뭐냐 하면 차 살 때 빌려주는 아, 그렇죠. 네네네. 고 빌려주는 건데 갑자기 이 650억이 결정되기 전해인 23년 12월에 인수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3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저기 보시면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삐까번쩍하는 게 카탈로그에 나옵니다. 저 엄청난 빌딩처럼 보이죠 왼쪽에. 예. 네. 저게 카탈로그인데 저게 아니에요. 아 오른쪽이 실물이고 왼쪽이 예, 이제 오른쪽이 카탈로그고. 왼쪽이 오른쪽이 실물인데다가 저 실물도요. 왼쪽이 본점인데 저 밑에 보면 1층만 쓰는 겁니다. 약간 전당포 수준이고 예, 그 외환 교환소 정도 되는 네. 이거를 팟빵 건물보다 작네. 그러네 진짜. 저걸 사서 네. 여기로 돈을 오게 만들어서 세탁하는 용으로 와.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아니 그 되고 도이치 있습니다.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금융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캄보디아에 정착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규모인 줄 알았는데 예. 진짜 완전 구멍가게 같은 거네. 이걸 그대로 뒀으면 저기서 돈 세탁을 다 하고 저 돈을 받아가지고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이카 말고 네. 이걸 EDCF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코이카는 이제 무상인데요. 그때 박문규라는 수출입은행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를 보여주신 저분입니다. 박문규 산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 수출입은행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산자부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됐을까요? 아까 그 그거 캄보디아 네. 그 사업을 따내고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된 포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이 산업부 장관이 돼요. 이 사람 그 총선에 나왔었는데. 그다음 또 그래서 그다음에 총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낙마하죠. 수원병에서 낙마합니다. 총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막 손들어주고 해가지고 김용남 의원 지역구일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여기서 삐쳐가지고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상 최초로 장관 시켜준 겁니다.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장관 시켜줘서 그걸로 예 지금 말씀하신 총선에까지 출마를 했고 낙마를 했잖아요.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대사로 보내려고 하다가 제2의 런종섭처럼 못 보냅니다. 아 진짜? 예, 한덕수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고 김건희 이쪽에서 밀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장관에다가 총선에다가 대사까지. 인도네시아예요. 이분도 차관급인데 수출입은행장이면 런종섭처럼 수출입은행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대외 경제 협력 기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그 돈 엄청나게 많이 증액했잖아. 그거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그 거기 돈을 주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장이 박문규였다 이거야. 이해된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돈 보낸 것 아니겠느냐. 네. 그때 도와줘갖고 얘한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장관시켜주고. 마련해 준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 끔찍한데. 안 그래도 김용남 의원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맞습니다, 받았고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더라고. 박문규. 내가 어디서 봤나 했어. 박문규. 김용남 의원 불렀어요. 김용남 의원을 불렀어야 돼. 안 그래도 그분이 저 금감원장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요 바로 그렇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적 감정이 있으니까. 와.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약을 서명했던 실무자들도 다 승진했습니다. 진짜로? 네. 와, 이게 뭐 있긴 한가 보네.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와. 아그레만까지 또 받았어요. 이 런종선만 유명해진데 똑같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보냈는데 한덕수가 귀엽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행해서 네. 안 막았다면 또 가서 아그레망으로 또 인도네시아 탈출할 뻔한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유 아니면은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보낸 그러니까 한성수 대행 시절에. 대행 시절에. 야, 이거는 확실히 뭐 있어 보인다. 이거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진짜로. 너무나도 액수도 비슷한 게 뭐냐면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도 6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캄보디아에서 한번 해먹고 캄보디아 한 번 해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더 해먹으라는 거죠. 전 세계 일주하려고 그랬네. 그러니까요. 와, 이거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네. 근데 저희가 이거 뭐 한 달 넘게 저랑 뭐 저희 뉴스타파 저희 팀 기자들이 그러니까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의원님 보좌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은 네. 그 도이치모터스가 뜬금없이 20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이 이 샀다는 BAMC라는 그 우리로 치면 뭘로 보시면 되면 대부업체 아시죠? 러시앤 캐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소규모 금융 네네. 대부업체죠 일종의. 그러니까 네. 인가가 난 대부업체인데 이거를 사는데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60억을 주고 살 때는 거기가 좀 운영이 잘 되었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거의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사요. 맞습니다. 네. 쓰레기 회사를 돈을 6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해서 왜 진출했을까를 봤는데 마침 그 해에 그 EDCF 그 차관 액수가 2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 해에. 네. 그러니까 확 늘려요. 돈을 늘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얘네가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빼낸 다음에 그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 돈은 마지막에 어디 뭐 케이맨 군도나 뭐 이런 조세 도피처로 갈 것 같았다는 건데 이게 진행 와중에 지금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이 됐다면 제대로 뭐가 많이 나올 텐데 초반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희 기자들이 어떤 걸 포착을 또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을 굳이 캄보디아에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고 캄보디아는 김건희가 가가지고 또 쇼를 했단 말이에요. 애 안고 사진 찍고 뭐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BAMC라는 캄보디아 이 금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거든요. 도이치 모터스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판매를 할 때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할부 리스를 해주는 데가 도이치 파이낸셜이고 네네. 대부분 그 리스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그건 돈놀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내부자가 도이치 파이낸셜의 최은순과 김건희 지분이 있다라는 게 제보가 있었어요. 지분이 있다고.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진 않는데 도이치 파이낸셜이 최은순, 김건희가 관계가 돼 있다, 주인이다, 주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어떤 회사를 사서 그럼 돈이 갔잖아요. 60에 갔잖아요. 네. 이후에 계속 가요 돈이. 그렇죠. 차명 주주한테 돈 줄 수 있습니까? 수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차명주, 최은순, 김건희가 숨은 주인이야.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상 다 드러나지. 돈 1,000만 원 주기도 힘들어요. 빼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을 캄보디아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자회사로. 아니, 돈을 보냈어요, 실제로. 근데 돈을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갑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다른 데. 캄보디아에서 다른 곳.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와. 그럼 거기가 어디냐? 조세 도피처.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야, 이게 또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있잖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KB 캐피탈이 김혜성 회사에 뇌물성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KB 캐피탈 대표가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로 가. 맞아요. 이 미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 차관을 어차피 그건 갚아야 될 돈인데 그냥 떼어맞기로 작정을 했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이 돼야 돼요. 내부에서 캄보디아 아니, 정부가. 떼어먹을 결심을 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훈센 총리란 분이 지금 오늘 누가 또 제보하기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지금 태국이랑 약간 전쟁 분위기죠. 국지전 하고 있잖아요. 뭐의 신변을 위협을 느꼈는지 이분이 근데 수시로 한국에 오고 그래요? 훈센의 일가족이 한국에서 사기도 엄청 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니 뭐야. 폰센이랑 국제적이야. 윤석열 김건희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일가족의 뭐 사촌이나 뭐 아들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가 우리 법원 판결에 난 게 있어요. 아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와 친한 인사인데 해먹을 결심은 거기에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훈센의 아들이 거기 그 캄보디아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상한 것은 도이치 파이낸셜 말고 히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히림. 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이러면 이게 설계도대로 잘 되나 감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히림이 진출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히림이 네. 진출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ODA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히림이. 네. 그 감리를 따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캄보디아 신공항 448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림에서. 또 히림 나오고. 그러니까 4-5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한 히림이나 김건희와 사실상 한 몸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자금의 흐름도 일부 보인다 지금. 기자들이 요 정도 밝힐 정도면 우리 금융 당국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이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가려졌던 뉴스고요. 이게 그 캄보디아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훈센가가 상당 부분 개입됐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하면 이미 알고 약점을 알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걸 하고 진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ODA가 무계획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시적으로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커미션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데 받는 쪽에서 정치인들이 받아가는데도 커미션을 줘야 받겠대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 나라의 예를 들어 경제개발을 써버리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 준데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 커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속하는 게 캄보디아고 문제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ODA에 3위를 받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와 문제야. 김건희. 윤석열이가 그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매불쇼에서 누가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예, 했었대요 검찰 시절.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또 김용남. 김용남 의원이 오늘 불렀어야 되네. 그러면 악의가 많네요. 김용남.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얼마나 약점이 있고 자기가 나중에 이용해 먹을 걸 다 파악하고 있어. 김용남 의원 말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캄보디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야 캄보디아로 돈 넘어가면 이거는 꼬리가 안 잡힌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저희 7번 제가 드린 사진 7번 사진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가 캄보디아 국빈 방문했을 때예요. 저때 무슨 뭐였지? 뭐 하여튼 가서 뭐 이렇게 2022년 11월에 갔었잖아요. 애 안고 사진 찍고 했을 때 11월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나윤정 대표라는 분인데 나윤정? 현지에서 이게 K-팝 뭐 프로덕션 회사도 하고 여러 사업가인데 저분이 보세요. 갔는데 지금 가장 상석에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네, 누군데? 예, 저분이 그 나윤정 저 대표님이 모든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가 아니면 도이치가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연루돼 있다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저분의 오빠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의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캄보디아에서 그냥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캄보디아 현지 동포들의 이제 제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아이 그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아픈 아이들 섭외도 저분 남편이 했다고 그렇게. 그래갖고 실제 현장 사진이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건 지금 국민 혈세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떼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으로 그렇죠. 됐다면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경찰이든 검찰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고 크다 진짜. 이 통일교에서도 또 캄보디아에 갔잖아. 그때 히림 관계자를 끌고 갔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나 그때 공통점으로 누구와 연결됐냐? 다 김건희 연관어야. 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수사를 합니까? 이-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먹을 구조가 뇌 구조가 아니죠. 아 윤석열은 뭐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 저 어디까지 헤쳐먹은 걸까 진짜. 심각합니다. 아.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김건희 씨는 억울한 게 또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본인은 억울하겠죠. 네. 왜냐하면 네. 안 걸릴 수 있었거든요. 안 아니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도 영부인이고 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만날 일은 없잖아요. 분리 수감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만나면 엄청 터질 것 같아. 야이 XX야. 야이 모질이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그러면서.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추경호 대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본회의장 그랬으면 안에서 좋겠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심 안에서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계엄을 성공했으면 우리가 지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똑바로 못 해가지고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정말 제일 뼈저리게 드는 사람이 김건희겠죠. 김건희겠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비상계엄을 지금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 비판 행위는 그것 때문에 야당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지. 그거 성공했으면 우리는 모두 사실 군홧발에 지펴피고 있었을 거고 그분들은 호가호위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근데 믿을 지금 수 없었습니다.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이 옥중에서 내는 메시지도 보면 이건 국민께 참여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헌법 수호라고 주장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래서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착한 척이라도 하지. 근데 그것도 없어서 저런다. 네. 예. 아직도 그 담뛰었던 자리를 그러니까요. 가면 예. 울컥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이거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한 표가 날아간다. 그 비상계엄 못 막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네. 그때 정신이 없었는데 되도록 생각해 보면 진짜 죽을 뻔했구나. 그 생각 그럼요. 들면 울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건희 씨의 변호인인 유정하 변호사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 씨는 억울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러면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되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실제 저지른 범죄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상징화된 인물,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그러니까 뭐 본인들 주장에는 뭐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 어떻게 보세요? 드러난 게 얼마 안 되는 거지. 실제로 드러난 한 게 거에 안 비해서 돼서. 그렇지. 그렇죠. 정말 드러난 게 조적지혈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 그 컨테이너 박스에 예? 목걸이만 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누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던 뇌물을 바치던 네, 가장 기본은 돈이에요. 그렇죠. 돈에 약간 얹어서 선물을 주고. 목걸이도 주고 핸드백도 주는 거지. 근데 예. 지금 드러난 거는 목걸이, 핸드백, 구두밖에 없잖아. 그렇죠. 진짜 큰 덩어리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단 예. 말이야. 이게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특검팀이 수사해야 되는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도대체 얼마를 김건희 씨한테 줬길래 갑자기 2배로 ODA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통일교에게 주는. 그 관련해서도 정말 흉흉한 소문이 실제로 캄보디아 교민사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만.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을 확 늘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다 어느 정도 포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네. 이게 이제 백도어로 자금화된 거를 예. 작년 11월에 예. 몇몇 그 실세와 예. 또 거기에 금융기관 장이 같이 캄보디아 출장을 가서 어허. 그거를 이제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크니까 예. 이른바 코인 형태로 아하. 받아서 예. 왔다라는 게 소문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 전혀 뭐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예.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되게 코인화돼서 네. 김 씨에게로 전달됐을 개연성. 아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네. 왜 캄보디아에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지? 그렇죠. 예. 이거부터가 이상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가서 뭐 애 끌어안고 사진 찍고 뭐. 아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왜 캄보디아에 그 금융업체를 갑자기 인수했지? 그렇죠.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엄청난 액수를 졸속 지원하려 했던 움직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무려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캄보디아 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무기한 중단됐던 또 다른 캄보디아 지원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1,700억 원을 지원 결정하면서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의 타크마우시.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타크마우시의 하수 처리 시설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금은 1억 2,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2월에 시작됐다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 반이 지난 2023년 6월 캄보디아가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냈고 정부는 2달 만에 지원 방침을 결정합니다. 공교롭게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언급합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비용이 늘어났으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어야 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걸 생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신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진 청탁 관련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적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이루어진 차관 승인인 거냐. 수출입은행은 통일교와 해당 사업은 전혀 무관하고 타당성 조사보다 훨씬 심도 깊게 다수의 외부 기관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년 50억 원 이하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캄보디아 등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1,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